소비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가치가 있는 소리가 뭔지만 생각합니다. 컨텐츠를 못 찾는다는 건 사실 두 가지를 못 찾는 거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에 열광하는지를 못 찾아낸다. 열광하고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뻑하면 지각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정말 1시간씩 계속 지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지각을 많이 해서 원래 이 사람은 되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출근을 6시 반인가 새벽에 했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박찬호 보려면 와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없다. 좋아하는 거에 우선순서가 있을 뿐이다. 게을러서 못 쓴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에 가보면요, 일의 효율을 올리는 것보다 자기 종교를 하루에 몇 번씩 예배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 그것처럼 컨텐츠에 있어서도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라고 그러는데 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한국 사람 난 결단코 40%가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 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게 없다고 그래도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귀여운 거 보면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 사소한 걸 내가 좋아한다고 말해도 되나 안 되나가 무의식적으로도 깨림직해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거에 모든 그 가치관이 전부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체육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뭐에 소질이 있다 카테고라이제이션 돼 범주화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워드 가드너라고 교육심리학 대가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지능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잘하는 종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종류를 나누자면 4,000가지가 된대요. 근데 그 4,000가지나 되는 기능 중에 수학 잘하는 애, 노래 잘하는 애, 뭐 잘하는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그거 이외에 잘하는 것들은 전부 능력으로 안 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얼굴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20년 전에 아역대 본 배우를 다 늙어서 할리우드의 요즘 영화에 나왔는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 가서 점수 받을 수 없는 지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게를 해봐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할 수 있거든요. 어저께 뭐 드셨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천재인 거죠, 그거는. 얘기를 해보면 그게 어디 쓰일지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위에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소통을 위해 풀어내지는 과정이 컨텐츠인 거죠. 세상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옛날에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개구리만 보면 화들짝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 상품 내는 걸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컨텐츠, 격차 해소, 이해 격차 해소. 그러니까 세상을 나에게 이해시키는 나만의 방식이 컨텐츠의 창조를 낳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이해시키는 방식이 세상을 위한 컨텐츠를 낳는 거거든요. 두 가지 방향에서 컨텐츠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걸 찾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컨텐츠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는 얼추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사람들의 무슨 격차를 해소시켜 주느냐, 이게 안 나온 거죠. 어떻게 해야 컨텐츠가 나오냐 하면, 첫 번째 올렸을 때 4,000만 조회수가 나와도 컨텐츠지만 4,000, 5,000짜리를 30개를 뿌려야 그 다음에 몇 만이 터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요소 때문에 터졌는지를 잡아내야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의 브랜딩 할 지점이고 그게 나의 컨텐츠가 되는 지점이에요. 지금 컨텐츠 마케팅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텀블러를 난 팔고 싶다. 그러면 경쟁자가 몇 명이냐? 예를 들어서 팬티 이렇게 치면은 몇 개가 나오냐면 2년 반 전 기준으로 500만 개가 올라와요. 그런데 대박 터지게 파는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팔았냐? 오직 상세 페이지 갖고 파는 거예요. 어떤 일반론을 늘어놓는다고 컨텐츠가 아니라 상품에 대해서 설명만 잘해도 컨텐츠잖아요. 왜냐하면 이 상품에 대해서 알고 싶어, 격차. 그 정보의 격차 해소. 언어에는 4가지 언어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기술의 언어. 기술의 언어는 뭐냐면 전파를 발생하되 스위치를 누르면 메쉬 구조의 전파를 발생해서 놓치는 곳이 없게 하는 무슨 기술을 씁니다. 이게 기술의 언어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 다음은 뭐냐면 기술이 아니라 기능의 언어. 이게 뭐냐면 사람이 지나가는지 감지하여 스위치가 작동합니다는 기능의 언어예요. 그래서 왜 사야 되는 거지?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가치 언어가 있어요.
가치 언어는 뭐냐면 사람의 움직임이 몇 분 이상 없는 것을 감지하여 문을 자동으로 잠궈줍니다. 네. 아, 집에 문 안 잠그고 나가도 자동으로 문 잠궈준다는 얘기구나. 가치 언어부터는 소비자 언어예요. 소비자들은 기술도 기능도 관심이 없어. 네. 마지막, 가치 언어보다 강력한 소비자 언어가 뭐냐면 감정 언어예요. 제품 이름이 아이스위치였는데 집안일은 아이스위치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맡기고 즐겨라. 이거는 감정 언어거든요. 와, 난 맡겨놓고 즐기면 되는구나. 까지 올라가면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가치가 있는 소리가 뭔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와 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쉽죠. 네. 근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